그 처녀는 혼례만 하면 신랑이 도망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신랑은 첫날 밤이 끝나기도 전에 맨발로 대문을 뛰쳐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랑은 신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 방엔 사람이 둘이었다. 딱 그 말만 남기고 혼사를 깨버렸습니다. 세 번째 신랑은 아예 초야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붉은 장막 안에서 누가 자기 귓가에 해 뜨기 전에 나가 라고 속삭였다며 밤새 덜덜 떨다가 사흘 뒤 혼례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일 뒤로 마을 사람들은 그 처녀를 귀신 들린 신부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집 안방들보에 죽은 첩이 붙었다 했고, 어떤 이는 신부 얼굴은 하나인데 밤이 되면 다른 여자가 장막 안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집 딸은 남편 복을 먹는 팔자라며 아예 대문 앞을 돌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네 번째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모자라다고 놀림받던 바보 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귀신도 바보는 안 무섭겠다. 사흘은커녕 한 시즌도 못 버틴다. 이제 신랑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바보가 울며 기어 나올 차례지. 하지만 혼례날 밤 장막 안에 먼저 들어간 그 총각은 신부 얼굴보다 먼저 방바닥 소리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잔 술을 손에 쥔 순간 이상한 냄새도 맡아냈습니다. 그날 밤 도망친 건 바보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숨어들던 진짜 귀신 같은 놈이 그 총각 손에 발목을 잡힌 채 신방 바닥을 기어 나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날 밤마다 신랑이 도망치던 처녀 집에 마을 바보가 네 번째 사내로 들어가 세 번의 혼례를 망친 진짜 얼굴을 끌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세 번 버림받은 처녀. 충청도 산기슭 아래 물이 맑고 논이 넓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기와는 아니어도 기와집 흉내는 내던 집이 하나 있었지요. 주인은 장씨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고 외동딸 하나를 데리고 밭과 논 몇 마지기 붙들고 악착같이 살아온 과부였습니다. 딸 이름은 옥란이었습니다. 옥란은 어릴 적부터 마을의 이름이 자자했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고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는 희고 눈은 길었고 말을 하면 입꼬리가 아주 조금만 올라가도 주변이 밝아지는 듯한 사람이었지요. 16이 되기도 전에 혼담이 두어 번 들어왔고 18이 되자 마을 안에선 옥란을 며느리 삼고 싶다는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혼담이 오가던 무렵 장씨 집을 부쩍 드나들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유지 최주부였습니다. 나이는 40안팎,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고 논도 많고 사람들 앞에선 늘 점잖은 체하는 사내였지요. 최주부는 과부 집 살림을 걱정하는 척 장에 나가 쌀값도 봐주고 문서도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장씨는 고마운 마음에 대문을 거리낌 없이 열었습니다. 어느 날 최주부가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옥란이가 많이 컸구먼. 혼담이 들어오면 내가 좀 봐주리다. 장씨는 좋은 이웃의 호의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주부의 눈은 옥란을 볼 때마다 잠깐씩 멈추곤 했습니다. 옥란은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친 적은 없었지만 어쩐지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두어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 혼례 뒤에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내는 이웃 고을 방앗간 집 장남이었습니다. 혼례 날 낮엔 멀쩡했습니다. 절도 잘 올리고 웃기도 잘 웃고 사람들 앞에서 옥란을 보며 수줍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신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사내가 버선도 벗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물어도 그는 끝내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헐떡이며 못합니다.
저 방엔 못 있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도 되기 전에 자기 집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에 무언가 있다는 소문, 처녀가 이상하다는 소문. 혼례가 깨지고 나흘째 되던 날, 최주부가 장 씨를 찾아왔습니다. 위로하러 온 얼굴이었지만 건넨 말은 좀 달랐습니다. 장 씨, 이번 일로 혼담이 쉽진 않을 거요. 차라리 옥난이를 큰 집에 수양딸로 보내는 건 어떻겠소? 장 씨는 황당한 얼굴로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 딸은 제가 혼사 붙입니다. 최주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먼. 하지만 그 뒤로도 최주부는 발걸음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혼담을 붙이는 일까지 도왔습니다. 두 번째 사내는 서당 훈장 조카였습니다. 글도 알고 예법도 아는 집안이라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했습니다. 그 사내는 초야 다음 날 아침 장 씨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가 둘이었습니다. 장 씨가 놀라 다그쳐도 사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막 안에 분명 둘이 있었소.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그 말과 함께 두 번째 혼례도 깨졌습니다. 두 번째 혼사가 깨진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주부가 옥난의 혼사를 많이 도와주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최주부가 아니었으면 두 번째 신랑도 못 구했을 거야. 저 과부 집은 최주부 덕에 그나마 버티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들어왔을 땐 마을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소문을 잠재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사내는 아예 신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밤중에 뛰쳐나와 마당에서 토를 하며 귓가에 여자가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내는 사흘도 못 가서 혼인을 물렸습니다. 세 번째 혼사가 깨진 다음 날 최주부가 다시 장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장 씨, 이젠 솔직히 말하리다. 이 소문 가지고는 앞으로 혼담이 안 올 거요. 장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최주부는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호랍이지만 옥난이를 내 집에서 거두면 적어도 귀신 소문은 끊을 수 있소. 장 씨는 그제야 최주부의 눈 속에 있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 장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최주부, 내 딸은 첩으로 보낼 생각 없소. 최주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은 그럴 수 있지. 그 아직은 이라는 말이 장 씨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옥나는 더 이상 고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귀신 들린 신부, 남편 잡아먹는 팔자, 밤이면 다른 여자가 붙는 계집, 그런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옥나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 혼례가 깨졌을 땐 억울했고, 두 번째가 깨졌을 땐 무서웠고, 세 번째가 깨졌을 땐 이젠 정말 자기 몸에 무슨 저주라도 붙은 건가 싶었으니까요. 장 씨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네 팔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옥나는 그 말도 듣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어머니가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는 혼담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옥난이 20살이 되자 사람들은 그녀를 더는 예쁜 처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랑 셋을 쫓아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장, 마을의 바보, 달복. 그 마을엔 옥난 말고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달복이었습니다. 달복은 23이었지만 사람들 눈엔 늘 아이 같았습니다. 말이 조금 느렸고 남들보다 웃는 때가 이상했고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 대신 전혀 다른 걸 먼저 보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달보가 밥 먹었냐 하고 물으면 달복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늘 닭이 3번 울었어.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장날만 되면 아이들이 뒤에서 바보 달복 하고 소리치며 돌을 던지기도 했고 술 취한 장정들은 일부러 달복을 불러세워 비웃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장터에서 장정둘이 달복을 붙잡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최주부가 그걸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그만 놔둬라. 약한 놈 괴롭히는 건 사내 짓이 아니다. 장정들은 머쓱해서 물러났고 달복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주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최주부는 인정이 있어. 달복은 대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달복을 오래 본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가 정말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달복은 할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먼저 갔습니다. 남은 할머니가 달복 하나 붙들고 살았지요.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보가는 바보가 아니다. 그냥 세상 말이 늦을 뿐이다. 달복은 그 말을 들으면 해시레시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터에서 옥난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이들이 뒤에서 귀신 신부라고 놀려도 옥난은 대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복은 그날 옥난 손을 오래 보았습니다. 가만히 쥔 손, 손등 핏줄이 살짝 드러난 손. 무섭고 부끄럽고 억울한 걸 다 참느라 손끝에 힘이 들어간 손. 달복은 그날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처음 옥난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누나는 되게 조용해. 할머니는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 말이냐? 달복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신랑 도망간 그 누나.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 입이 죄다 칼이지. 달복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한텐 귀신 냄새가 안 나. 할머니는 그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장 혼례를 제안한 할머니. 옥난의 집안은 3번째 혼례가 깨진 뒤 점점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딸 혼사에 쓴 돈이 적지 않았고 혼례가 3번 틀어지면서 쌀도 비단도 염치도 함께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버티고 또 버텼지만 가을이 깊어갈수록 눈 밑이 더 패이고 한숨이 더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장 씨 앞에서도 악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젠 딸 데리고 무당집이나 가봐야지. 혼사 생각 말고 절에나 보내라. 귀신 붙은 계집은 사람 집 못 간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옥나는 차라리 자기가 없어졌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장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달복 할머니였습니다. 장씨는 의아한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머님이 웬일로?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복이 옥난이에게 장가 보내고 싶다. 장씨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옥난도 방 안에서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장씨는 민망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농이지요. 할머니는 정색했습니다. 농 아니다. 장씨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 형편도 형편이고 옥난이 소문도 이런데. 할머니가 잘났습니다. 그래서다. 장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다들 옥난이를 귀신 든 여자라는데 우리 보기는 아니래. 방 안에 있던 옥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솔직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내 손주가 남들보다 말이 조금 느리고 세상 눈치도 서툰 건 맞다. 그래도 겁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은 안 간다. 그 말은 장씨 가슴을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망은 안 간다.
그 집엔 그 말이 무슨 혼서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옥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실 생각이에요? 장 씨는 오래 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또 상처받을까 무섭다. 옥나는 창밖만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이미 3번 다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장 씨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나면 그땐 내가 직접 볼 거예요. 장 씨는 놀라 딸을 보았습니다. 옥난의 눈이 3번의 혼례 뒤 처음으로 체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사는 붙었습니다. 마을은 뒤집혔습니다. 귀신 신부한테 바보 신랑이라니 이보다 웃긴 짝이 어디 있어. 잘 됐다. 귀신도 바보도 서로 못 알아보겠네. 이번엔 누가 먼저 도망갈까? 사람들은 그 혼사를 구경거리처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달복은 그 말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례 날짜를 들은 날부터 자꾸 옥난의 집 담장 밖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장 씨가 물었습니다. 보가, 왜 자꾸 오니? 달복은 담장 너머 감나무를 보다 말고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집은 밤마다 소리가 달라서. 장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또 바보 소리려니 했지요. 하지만 달복은 이미 남들보다 먼저 그 집 밤소리의 이상함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장, 4번째 혼례 날이 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잠잠했고 겉으론 흠잡을 것 없는 날씨였습니다. 초래청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구경꾼이 반, 축하객이 반이었습니다. 다들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무슨 일이 날지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최주부도 와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점잖은 얼굴로 장 씨 옆에 서서 오늘은 잘 될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말이 예전처럼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나는 붉은 혼례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3번의 혼례를 치른 여자답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 나면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반면 달복은 겉보기엔 여전히 어수룩했습니다. 절도 조금 느렸고 줄의 말이 길어지면 고개를 갸웃했고 사람들이 웃으면 덩달아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방으로 들어가기 전 달복은 마루를 지나다 발을 멈췄습니다. 한 발 딛고 다시 한 발. 마루판을 밟는 자기 발 아래를 고개 숙여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달복아, 뭘 보냐? 달복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밑이 비었어. 사람들은 또 웃었습니다. 저놈 또 시작이다. 신방 바닥 밑에 귀신이라도 있대냐? 달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방 앞까지 걸어오면서 달복은 창호 틈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드는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바람이 밀려 나왔습니다. 마치 방 안의 문 말고 다른 숨구멍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문 앞에 섰을 때 코끝에 아주 희미한 쓴내가 걸렸습니다. 향냄새에 덮여 잘 안 났지만 한 번 맡아두면 잊기 힘든 종류였습니다. 달복은 어릴 때 할머니가 쥐약 잘못 풀었다가 닭 한 마리 죽은 뒤 남은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방 앞에서 난 것도 그 계열에 가까웠습니다. 달복은 코를 한 번 찡그렸습니다. 그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보가 무슨 표정을 짓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4번째 혼례의 밤이 열렸습니다. 5장 귀신의 정체. 신방문이 닫히고 사람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붉은 장막과 촛불 2개, 합판 주잔, 그리고 서로 말이 없는 신랑과 신부만 남았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든 채 달복을 처음 제대로 보았습니다. 낮엔 소란스럽고 어수룩해 보였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눈이
아주 맑았습니다. 멍한 눈이 아니라 조용히 듣는 눈. 달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요. 옥나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이런 밤엔 신부가 무섭다고 말해야 하는데 신랑의 입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요. 달복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무서운 건 아니야. 옥나는 자기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달복은 방 한쪽 구석을 보며 답했습니다. 사람이 숨는 소리. 그 순간 옥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전 신랑들이 남기고 간 말들과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려요? 달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부터 들렸어. 이 방 밑이 비어 있어. 옥난이 말을 잇기도 전에 달복은 합한주 잔을 코끝에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마시면 안 돼. 옥난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달복은 잔에서 코를 떼며 말했습니다. 닭 죽던 냄새야. 옥난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 번째 신랑이 잔을 마신 뒤 몸을 가누지 못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신랑도 술을 마신 뒤 눈이 풀리고 몸이 축 처지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옥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밤 동안 자기가 겪은 일이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달복은 천천히 일어나 방 모서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을 세게 구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러다 신방 장롱 옆 바닥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마루를 눌렀습니다. 툭. 아주 작지만 빈 공간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복은 바로 장롱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옥나는 놀라면서도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반대편을 잡고 함께 밀었습니다. 달복이 고개를 돌려 옥난을 봤습니다. 옥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볼 거예요. 장롱이 밀리자 그 뒤 벽면에 사람 하나 겨우 드나들 만한 틈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장지문 바깥 어디선가 아주 미세하게 나무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걱, 서걱. 누군가가 문이 아니라 벽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옥나는 숨을 삼켰지만 이번에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달복이 재빨리 촛불 하나를 껐습니다. 방 안이 절반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옥난에게 손짓했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가 있어. 당신은요? 달복은 대답 대신 문갑 위 노촛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눈빛은 낮의 바보 같은 얼굴과 달랐습니다. 웃음도 없고 멍함도 없고 오직 소리만 좇는 짐승처럼 예민했습니다. 잠시 뒤 장롱 뒤 벽면이 아주 조금 밀리듯 벌어졌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드나들 만큼의 틈, 그 틈 사이로 흰 천을 뒤집어 쓴 누군가가 몸을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옥나는 장막 안에서 비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순간 달복이 움직였습니다. 노촛대로 벽면을 세게 내리쳤고 흰 천을 쓴 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기도 전에 달복이 발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쾅! 몸이 바닥에 넘어지는 소리. 흰 천이 벗겨지며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낮에 장씨 옆에서 웃으며 오늘은 잘 될 거요 하던 바로 그 사내 최주부였습니다. 6장 3번의 밤을 망친 진짜 얼굴. 장롱 뒤 비밀 틈에서 흰 천을 뒤집어 쓰고 기어 나온 순간 최주부의 모든 체면은 한 번에 벗겨졌습니다. 장터에서 달복을 감싸주던 점잖은 얼굴, 장씨에게 혼담 도와주겠다던 따뜻한 이웃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바닥에 뒹구는 인천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최주부는 달복의 발목을 걷어차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복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린 사람일 뿐 힘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옥난도 그제야 장막을 걷고 나왔습니다. 최주부는 얼굴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미친놈아, 놓아라. 달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3번 다 당신이었어. 최주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멈칫이 오히려 정답이었습니다. 옥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최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달복이 대신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방 밑에 길이 있어. 벽 뒤로도 길이 있고. 그는 신방 바닥 한쪽을 다시 밟았습니다. 첫 번째 신랑도 두 번째 신랑도 밤에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걸 본 거야. 옥나는 다리가 풀릴 듯 흔들렸습니다. 3번의 혼례가 자기 팔자 탓도 귀신 탓도 아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최주부는 결국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말하면 누가 믿어줄 것 같으냐. 바보놈 말을 믿을까? 신랑 셋 쫓아낸 여자 말을 믿을까? 그 말은 너무 정확하게 비열해서 옥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누가 믿어줄까요? 귀신 신부라는 소문에 절어있는 마을이, 그리고 바보 달복을 웃음거리로 여기던 마을이 이 말을 곧바로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복은 거기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놔. 달복은 최주부의 다리를 더 세게 끌어당겼고 최주부는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옥난을 향해 말했습니다. 밖에 사람 불러. 옥난은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3번의 밤 동안 그녀는 항상 방 안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나도 문을 여는 건 신랑이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신랑이었고, 도망치는 것도 신랑이었습니다. 옥난은 방 안에 남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옥난은 맨발로 문을 열고 마당을 향해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그건 3번의 혼례 동안 한 번도 내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랑이 도망치는 대신 처음으로 신부가 밖을 향해 소리친 것입니다. 7장 숨겨진 길.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장씨, 달복 할머니, 문 밖에서 기웃거리던 친척들, 그리고 아직 집에 안 가고 술 마시던 구경꾼들까지. 문이 열리자 다들 굳어버렸습니다. 신방 바닥엔 흰 천이 나뒹굴고 있었고 최주부가 달복 밑에 깔려 있었고 장롱은 반쯤 밀린 채 벽 뒤 검은 틈이 드러나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야? 달복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귀신길. 사람들은 처음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바보 같았는데 눈앞 장면은 너무 사람 같았으니까요. 장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더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뒤 벽이 안쪽으로 열리는 숨은 문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최주부는 그때 갑자기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온 것이오. 이 바보놈이 멋대로 덤빈 거요. 마을 사람 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 그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주부는 이 마을의 유지였고 달복은 바보였으니까요. 장정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최주부, 진짜 그런 거요.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옥난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벽 뒤에서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옥난을 봤습니다. 옥난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 사람이 벽 틈에서 기어 나왔어요. 최주부가 즉각 받아쳤습니다. 신랑 셋 쫓아낸 연말을 믿을 거냐? 그 말에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달복의 할머니가 최주부의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이 옛날 최주부의 외가 별채였지.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창고 밑으로 술 빼돌리던 길이 있었다더니 그게 안 막힌 거였구나. 그리고 벽 틈 안쪽을 가리키며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안을 봐라. 사람이 소리 확인하러 가면서 흰 천을 뒤집었으나 장 씨가 떨리는 손으로 틈 안을 비추자 좁은 통로가 보였고 그 안에 작은 등잔 하나와 목소리를 죽여 속삭일 때 쓰는 대나무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귀신이 아니라 정말 사람 짓이었다는 게 눈앞 증거 하나하나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주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혼례를 셋이나 망치겠나? 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나왔소? 최주부는 대꾸 대신 옥란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옥란은 모든 걸 알았습니다. 최주부가 혼례를 막은 이유, 첫 혼례 깨진 뒤 수양딸로 보내라 하던 말, 두 번째 혼례를 도와주겠다며 스며든 것, 세 번째가 깨진 뒤 이젠 혼담이 안 올 거요 라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던 말, 전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손으로 혼사 셋을 다 망치고 옥란을 귀신 신부로 만들어 아무데도 못 가게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최주부는 그 눈빛을 받다가 끝내 더 숨기지 못하고 씹듯 내뱉었습니다. 세 번쯤 깨지면 얌전히 내 집으로 올 줄 알았지.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귀신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사람 하나를 세 번 망신 주고 세 번의 혼례를 깨뜨리고 끝내 자기 품으로 굴러오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으니까요. 8장 증거. 최주부가 묵겨 관하로 끌려가자 마을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귀신 신부 소문은 하루 만에 뒤집혔고 대신 최주부가 밤마다 신방을 기어들어갔다는 말이 장터와 우물가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선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주부는 자기가 한 건 그저 장난이었다고 우겼습니다. 신랑들 것만 좀 주려고 했소. 죽인 것도 아니고 해친 것도 아니지 않소. 그 말에 첫 번째 신랑 집안은 이를 갈며 달려왔고 두 번째 신랑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날 정말 사람 둘이 있는 줄 알고 미칠 뻔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세 번째 신랑은 최주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그 속삭임 당신이었구나. 그제야 세 번의 밤이 전부 같은 사람 짓이었다는 게 사람들 입으로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왔습니다. 비밀 통로 안에서 흰 천과 작은 등잔, 대나무관 외에도 작은 종이 봉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안에는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그 가루 냄새를 맡으려 하자 달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거 합판주에 섞여 있던 거예요. 사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달복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닭 죽던 냄새랑 비슷했어. 사또는 약방에 가루를 보내 확인시켰고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잠을 깊이 들게 하되 많이 먹으면 헛것이 보이고 몸을 못 가누는 약재. 세 번째 신랑이 비명을 지르고 토한 이유가 그제야 밝혀졌습니다. 귀신이 속삭인 게 아니라 약에 취해 환각을 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몇은 달복에 닭 죽던 냄새 발언에 피식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보 같던 말이 실은 가장 정확한 단서였다는 걸 이제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또는 달복을 한참 보다가 처음으로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달복. 그건 마을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바보 달복이라 부르던 사내를 이름 그대로 부른 것.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날 먼저 눈치챈 게 뭐냐? 달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하나씩 말했습니다. 바닥이 비었고 벽 뒤에 사람 숨소리가 있었고 술 냄새가 썼어. 사또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달복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그리고 잠깐 웃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누나가 더 무서워 보여서
내가 먼저 나가면 안 될 것 같았어. 그 말에 옥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번의 혼례 동안 자기 앞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간 건 언제나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무서워도 안 나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허세도 영웅담도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9장 마침내 잠에 들다. 최주부 일이 마무리된 뒤 가장 달라진 건 옥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기 방에 들어가도 밤이면 늘 촛불을 여러 개 켜두었고 잠을 자다 몇 번씩 깼습니다. 누군가 또 장롱 뒤에서 나올까봐, 또 누가 귓가에 속삭일까봐 늘 몸을 말아 잤습니다. 하지만 최주부가 잡힌 뒤 비밀 통로가 막히고 장롱 뒤벽이 아예 메워진 첫날 밤, 옥란은 처음으로 자기 방에 촛불 하나만 켜놓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건 귀신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귀신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밤이 사라졌을 뿐. 옥란은 아침에 일어나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잤어요. 장 씨는 그 말 하나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혼사가 3번 깨진 것도 괴로웠지만 그 밤들이 딸의 잠까지 빼앗아 갔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한편 달복은 혼례가 깨진 뒤에도 딱히 달라진 게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몰았고 할머니 심부름도 했고 장터 아이들이 놀리면 예전처럼 피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복은 매일 저녁 옥란 집 담장 밖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밤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옥란이 담장 너머로 달복의 뒷모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매일 지나가요. 달복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가 이쪽으로 가. 옥란은 알았습니다. 소는 원래 반대쪽으로 가는 걸. 10장 혼례는 깨졌지만 마음은 남는다. 최주부 일이 끝났다고 해서 달복과 옥란의 혼례가 곧장 다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한 번 초례를 치렀고 한 방에서 밤도 보냈지만 정식 부부라 하기도 애매한 사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가, 이제 어쩌고 싶으냐? 달복은 한참 답을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 마음을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란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 손이 미끄러졌을 때 달복이 옆에서 두레박을 받아 주었습니다. 옥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왜 안 도망갔어요? 달복은 대답 대신 두레박 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누나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그게 왜요? 달복은 아주 천천히 자기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무서우면 사람은 소리부터 지르거든. 근데 누나는 무서운 것보다 억울한 얼굴이었어. 옥란은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번의 혼례를 겪으며 누구도 자기 얼굴을 그렇게 읽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귀신 들린 얼굴, 사납게 생긴 얼굴, 남편 복 없는 얼굴. 사람들은 늘 그렇게만 봤지 억울한 얼굴이라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옥란은 우물가 물결만 보다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저랑 혼인하고 싶어요? 달복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누나는? 옥란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갈 사람하고 하고 싶어요. 달복은 그제야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나 뛰는 거 싫어해. 그 말이 우스워서 옥란은 처음으로 달복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1장 진짜 혼례. 겨울이 들기 직전 장씨 집 마당에 다시 초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번엔 구경꾼이 예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전엔 누가 도망갈지 보러 온 눈들이었다면 이번엔 정말로 혼례가 되는지 보러 온 눈들이었습니다. 옥나는 다시 혼례 옷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달복도 예전과 같으면서 조금 달랐습니다. 절은 여전히 조금 느렸고 주례가 길어지면 여전히 딴 데를 보기도 했지만 옥난의 앞에 섰을 때만큼은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술상을 물릴 때 마을 장정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이번에도 장롱부터 볼 거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달복도 따라 웃다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안 봐도 돼. 그 한마디에 마을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 방과 그 밤들을 아주 말끔히 끝내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신방의 문이 닫혔을 때 옥나는 먼저 촛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달복도 바닥을 두드려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합한주 잔을 들었습니다. 옥난이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냄새가 괜찮아요? 달복은 잔을 맡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술 냄새야. 옥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다행스럽고 웃긴지 몰랐습니다. 그날 신방엔 비밀 통로도 없었고 흰 천도 없었고 속삭이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웠던 밤을 지나 겨우 제자리로 돌아온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12장, 제대로 불려지는 이름. 그 뒤로 마을에선 옥난의 이야기가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신랑새 쫓아낸 귀신 신부가 아니라 밤마다 신방을 드나들던 사내를 잡아낸 여자. 그리고 달복은 바보 달복이 아니라 그 귀신 소동을 끝낸 사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 입이 하루아침에 다 고와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운 좋게 한 건 잡았지. 그렇게 말했고 어떤 이는 그래도 바보는 바보지.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 던지며 놀리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제일 무서운 밤에 제일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간 건 그들이 정상이라 부르던 사내들이었고 끝까지 방 안에 남아 장롱 뒤 사람을 끌어낸 건 그들이 바보라 부르던 달복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장터에서 아이 하나가 뒤에서 습관처럼 소리쳤습니다. 바보 달복.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 뒤통수를 가볍게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달복 서방님이다. 달복은 그 말을 듣고도 별로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옷비를 준 채 조금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옥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은 늘 늦게 알아보지요. 무서운 밤도 늦게 밝혀지고 사람의 값어치도 늦게 알아봅니다. 그래도 결국 제 이름을 제값에 불리는 날이 온다면 그건 아주 늦은 일만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 옥난을 남편 새 쫓아낸 여자라 불렀고 달복을 모자란 바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모자란 건 둘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같은 밤을 겪고도 귀신 탓만 하던 사람들의 눈이 모자랐고 사람보다 소문을 먼저 믿던 입들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오. 세상 말이 조금 느릴 뿐 정작 제일 먼저 듣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날 밤마다 신랑이 도망친 처녀방에 마을 바보가 4번째로 들어갔고 끝내 도망친 건 귀신이 아니라 밤마다 몰래 기어들던 진짜 사내였습니다. 이 야담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